네,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네네. 네. 그보다 먼저 네. 그 이슬앵커는 네. 그 주식담보 반대 매매라는 내용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접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생소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벌써 섬찟해야 네, 되는데 맞아요. 말이죠. 조금 그렇죠. 다 소름이 좀 돋고요. 네. 자, 여러분들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삼본정밀전자의 주식담보 반대 매매 주의보가 발동이 됐습니다. 네. 최근 그 최대 주주가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을 담보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삼본정밀전자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주가가 추락 하락했을 때죠. 이 경우 담보 유지 비율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출 특약사항이 가동됩니다. 담보권 실행 조건에 따라 담보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반대 매매란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거나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약정에 따라서 채권자의 원금과 이자 보존을 위한 수단이죠. 이때 채권자는 오직 매도 체결만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전량 하한가의 매도 주문을 넣게 되죠. 이처럼 주담 반대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 폭락이 불가피해집니다. 여기에 개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까지 겹치기 마련입니다. 하한가 직행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이 주식담보 반대 매매 주의보 발동과 전문가들이 투자 경고를 발동한 배경입니다. 더욱이 삼본정밀전자의 M&A가 수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죠. 무자본 M&A까지는 아니나 LBO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LBO는 사들이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 잡아서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M&A 기법입니다. 즉 대주주가 빌린 100억 원의 용처가 혹시 기업 인수대금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죠. 설령 그렇더라도 이게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조세연구 포럼에서 발행했고 서종희 저자의 LBO와 세법상 문제에 따르면 이는 운용의 문제지 방식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BO와 세법상 문제에서 이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가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점. 두 번째, 단순히 법인세를 감면할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 끝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해서 적절한 법률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삼본정밀전자 말씀하신 대로 반대 매매가 굉장히 좀 등골이 오싹하네요. 그렇죠. 네네네. 예, 섬찟하죠. 네, 수상한 M&A도 좀 저희가 투자할 때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래프에서 수상한 발자국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지난 13일 삼본정밀전자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체결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차익 금액은 100억 원, 담보 설정 금액은 168억 원, 담보권 실행 시 반대 매매를 얘기하는데요. 대주주 지분은 0.85%라고 밝혔습니다. 네. 따라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 대주주 지분은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영권은 살아있고요. 국내 자본시장에서 이런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날 삼본정밀전자 주가는 장중 17,250원, 마이너스 26.6%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는 장중 최근의 고점이었던 지난 6일 24,950원 대비 31%가 하락한 겁니다. 네. 또 이는 장중에 최근 그 장중 고점이었던 지난 6월 28일 3만50원 대비 마이너스 43%. 이 삼본정밀전자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현재 삼본정밀전자 주가는 급락한 채 4거래일째 횡보하고 있죠. 문제는 아직 바닥이 가늠되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뭐 선전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즉 위냐 혹은 아래냐 네. 이 그래프의 향방이 정해지지 네. 않았다는 얘기죠. 지난 주말 내내 투자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던 이유입니다. 더욱이 그 삼본정밀전자는 최대주자 주담 반대 물량이라는 최고의 악재가 존재하고 있고 때문에 개미 투자자는 늘 노심초사, 비상탈출 대기 중입니다. 그나저나 삼본정밀전자 최대주주가 대출받은 이자 부담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A 전문가 G모 씨는 주담 대출의 경우 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7에서 8%라면서 삼본정밀전자의 경우 적자는 이자를 부담해야 될 것이다 덧붙였는데요. 네. 일단 그 최대주주 측은 이번 100억 원 대출 이자로 매월 6천에서 7천만 원
원으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네. 또 M&A 전문가 G씨는 SI 지분, 즉 전략적 투자자 지분이 1년 보호 예수가 통상 관례고 네. 인수 후 경영진 스스로가 경영권 안정 그리고 소액주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 예수를 자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반면 3번 정밀전자는 경영권 지분에 대해 보호 예수는 고사하고 경영권 지분을 오히려 담보 잡혀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한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침을 놨습니다. 네. 또 대부분 이런 경우 1년 내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극대화를 챙기고 결국 개미 무덤이 되면서 회사는 망가지고 회사 내 막대한 자금으로 타기업 인수 등 부작용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네. 아울러서 그런 사례의 경우 회사 내 자금으로 인수한 회사는 또 주가 조작에 이용돼 왔고 개미들 공동묘지가 되곤 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3번 정밀전자 최대 주주가 이처럼 위험하고 불합리한 대출을 일으킨 이유가 과연 뭘까요? 또 대출받은 돈 100억 원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궁금증이 결국 의혹으로 증폭됐죠. 네, 뭐 수상한 M&A에다가 대출 이자까지 해서 뭐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인데요. 네네. 그 3번 정밀의 수상한 M&A 의혹은 몇 명의 투자자와 또 네. A모 블로거의 지적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들은 공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궁금증을 제시해 놨는데요. 그들의 최대 주주 주담 반대 매매 가격 분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공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들의 주담 반대 매매 가격 분석은 일일이 경우를 대입한 가상의 예상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내용이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 차원이었다는 것, 그리고 네. 공익이 배경됐다는 점이죠. 지금 3번 정밀전자 개미 투자자들은 최대 주주 주담 반대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가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네. 취재진이 3번 정밀전자 공시 담당 임효진 대리와 전화 인터뷰를 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네. 그런데 취재진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임 대리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공시를 확인해 주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반복했는데 네네.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김소연 PD, 오디오 갑니다. 네. 그거는 공시사항 확인하세요. 그거 외에는 저도 몰라요. 공시사항 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공시사항 확인하세요. 그거는 공시사항 확인하세요. 그거 외에는 저도 몰라요. 공시사항 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공시사항 확인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공시사항을 하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마치 공시 사항에 대해서 네. 잠꼬대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이어 취재진이 조보환 대표의 전화 연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임 대리는 대표는 약속된 사람에 통화할 수 없다. 대단히 권위적인 답변을 던졌죠. 감히 대표와 통화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의미로까지 해석이 됐습니다. 직접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랑 어떻게 통화를 연결해드려요? 대표님은 네. 약속되신 분만 통화가 가능해요. 대표님이랑 어떻게 통화를 연결해드려요? 대표님은 네. 약속되신 분만 통화가 가능해요. 이어서 그 취재진이 다시 질문을 했는데요. 통화 네. 약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방법을 물어봤죠. 네. 임 대리는 그건 모르겠다. 잘라 말했습니다. 이때 철저히 감추고 보호하려는 분위기마저 취재진은 느꼈습니다. 또 지난 주말과 휴일 취재진은 그 신임 김경남 감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취재진은 조 대표에게 질의할 내용을 김 감사를 통해서 전해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요. 김 감사는 직접 인터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조하고 싶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달라는 답이 왔을 뿐이고 결국 조 대표의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네, 뭐 공시 외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 더 파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통화를 하려면 잠꼬대로 공시사항을 놓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잠꼬대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M&A 전문가 입장도 좀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M&A 네. 전문가 지모 씨는 네. 냉정하게 말해서 3번 정밀전자의 매각 네. 대금은 너무 과하다. 비싸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3번 정밀전자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목표고 그 자금을 이용해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그 자신의 그 본인담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요. 네네. 일단 그 지모 씨는 전에 3번 전자 정밀의 그
최대 주주 코스트나시아가 비모 게임 개발 업체와 주당 16,000원, 총 843억 원으로 매매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해당 M&A 건은 비모 게임 개발 업체가 계약금 100억 원을 치렀지만 잔금 743억을 불발했죠. 네. 매각이 깨진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비모 게임 개발 업체 역시 3번 정밀전자의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서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무산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향후 3번 정밀전자의 자금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이었습니다.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공시 확인할게요. 네. 네.